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고, 정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TV 윤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기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류법에 따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살펴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노동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하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제2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별표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지각하면 100만원, 부당결근하면 1000만원 손해배상한다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금을 미리 못 박아버리는 계약들,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러한 위약 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위약 예정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조항이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해고 예고 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고 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에 사전에 미리 통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조항은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 자체에 대한 금지 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고,
정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금지 기간,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그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휴게 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 시간 관련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 시간, 즉 계속 근로기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기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 등 임산부 보호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부여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기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 역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략 보면 아주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관련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징계 등의 금지 조항과 부당한 해고, 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 통지 조항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해고 예고 의무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30일 전 사전 예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